잘 보냈습니까? 1월 20일 월요일입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네, 고은별입니다. 이번 주 시장 전 세계 눈은요, 트럼프 복귀에 그렇죠. 쏠리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습니다. 20일 그러니까 오늘 밤에서 내일 우리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의 복귀와 함께 100건에 달하는 행정 명령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가 쏟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탄소세 관련해서 철강이라던가 자동차에 대한 우려도 좀 커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발언들로 시장에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 만큼 이 부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도 밑에 속보로 자막으로 저희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취임도 하기 전에 이제 당선이신 분은 마지막 기자회견이 되겠죠. 지금 상황에서 이제 이 틱톡 관련돼서 벌써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 보면 글쎄요, 이제 취임하자마자 이제 행정명령 지금 고 앵커 말씀하신 대로 100여 건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정말 어떤 것들이 이제 명확하게 확인이 될지 참 기대도 되지만 걱정도 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양한 우려와 변동성 그리고 기대감까지 공존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잡아야 될까요? 마켓나우 1부를 통해 함께 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부터 모닝 체크를 통해서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체크 사항은요, 이 수급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이 개인과 그다음에 외국인의 이 순매수 상황을 가지고 올 초에 이 어떤 식의 투자 전략이 시장에서 수익률로 이제 검증이 됐느냐, 그러니까 성적표가 어떻게 나왔냐를 나타냈는데요. 1, 2, 3니까 순매수 상위 3개 종목을 중심으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들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일단 순매수 상위 3개 종목 주가 변동률을 보면요. 개인들은 1위가 삼성, 2위가 카카오, 삼성 SDI가 3위였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만 1% 채 안 되는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 카카오랑 삼성 SDI는 모두 5% 전후에 이런 좋지 않은 그런 수익률을 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요. 참 대단하죠. SK하이닉스 23%,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7%, 무려 하나오션은 35%나 올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이렇게 했고 개인은 이렇게 했는데 역시 이번에도 외국인이 압도적인 그런 수익률을 승부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보면은 이제 개인들이 순매한 종목 다른 종목들을 좀 제가 좀 정리해서 보면 삼성전자, 카카오, 삼성 SDI, 그다음에 셀트리온, 유한양행, 알테오젠, 현대차, 한화엔진, HD, 현대미포, LG 이노텍 이런 순이거든요. 1위부터 10위까지가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7개 종목, 이 2개 종목을 비롯해서 7개 종목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플러스 수익을 낸 종목은 3개 종목에 이제 불과했습니다. 한화엔진, HD, 현대미포 정도, 그다음에 삼성전자 이렇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 참 이렇게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반면에 외국인들이 샀던 10개 상위 순매수 10개 종목은 다 수익을 냈고요. 벌써 좀 이제 보름, 이제 20일 정도, 3주도 채 안 지났는데 벌써 수익률 차가 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데일리 신문에서도 좀 매달 이제 외국인들과 그 개인들의 이 상위 순매수 한 5개 종목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수익률 비교를 하는데 작년에도 제가 기억으로는 제가 방송을 하고 시작한 이유는 매달 하여간 외국인들은 계속 플러스 수익률, 개인들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올 들어서 일단 1월 달은 벌써부터 이렇게 승부가 좀 벌써 좀 거의 난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들을 사는지 조금 더 한번 좀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좀 됩니다. 두 번째 체크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낯선 심볼인데요. 이게 고려아연 회사 심볼입니다. 고려아연과 관련돼서 지난주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벌어졌습니다. 일단은 이미 이제 기사화가 된 거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민연금 이제 4.5%를 갖고 있어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좀 알려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이 최 회장 측에서, 그러니까 고려아연 측에서 제시를 했던 이 집중투표제와 관련돼서 이제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투표제를 도입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연금은 우리는 오케이다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반면에 지금 고려아연의 지분을 갖고 있는 그 큰 손들 중에서 미국의 1, 2위 연기금들하고 그다음에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 이 세 개 해외 이 큰 손들은 이 집중투표제 도입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자, 국민연금이 집중투표제 도입을 찬성한 거는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 이제 경영권을 유지가 되는 게 고려아연의 향후 성장성에 더 긍정적이다라는 이제 판단을 한 거로 좀 보여지고요. 반면에 이 해외 쪽에서
이 집중투표제, 즉 최 회장 측의 경영권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 가장 큰 이유는 최 회장 측의 성과가 좋지 않다. 그래서 경영진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집중투표제뿐만이 아니라 고려한 측에서 제시했던 이사들도 대부분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 회장 측에 대해서는 물러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이 해외 큰 손들은 판단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집중투표제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게 주주별로 최대 3% 의결권만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잘 아는 것처럼 절대 지분은 최 회장 측보다는 이 MBK 연합 측이 더 많습니다. 특히 또 MBK 연합 측은 영풍이 20% 넘게 지분을 갖고 있는 걸 비롯해서 이 3%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큰 손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영풍이 예를 들어서 20% 지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번 임시주총에서 의결권 행사는 내가 갖고 있는 20%의 3분의 1밖에 안 돼, 7분의 1밖에 안 되는 3%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7%는 지분을 갖고는 있지만 의결권 행사를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그 주주들, 우호 지분이 현대차하고 하나 이 두 개밖에 없는 이 최연배 회장 측이 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면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굉장히 유리할 거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지분의 뭐 거의 절반 가까이를 좀 MBK 측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요. 뚜껑은 열어봐야 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 상황만 놓고 본다면 최 회장 측이 유리할 수도 있다. 또 이게 만약에 이제 임시총에서 최 회장 측이 승리를 한다고 했을 경우는 또 주가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긍정적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많을 것이라는 전망도 좀 많이 있어서요.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하시면서 이번 주 고려하는 주가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트럼프 취임 관련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이 지난 17일 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 전화 통화를 했다는 사실만 놓고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좀 있고요. 두 사람이 뭐 상당히 좀 뭐 굉장히 계속 갈등 양상, 충돌 양상으로 가지 않겠냐는 우려도 많았는데 일단 취임 전에 전화로 통화를 했고 아무래도 트럼프 당선인이 내 취임식 때 와라고 이제 초청을 했는데 시진핑이 이제 안 간다고 얘기는 한 거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제 전화 통화로 일종의 뭐 예비 정상회담 비슷하게 잠깐이지만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나왔던 얘기들이 두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행간의 의미를 잘 읽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과 미국 모두 좋은 통화를 했다. 세계 평화 안전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할 거다.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했고요. 시 주석이 조금 더 뭔가 의미가 담겨 있는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상호작용이 양국 간의 상호작용이 고도로 중시가 됐으면 좋겠다. 새로운 출발점에서 더 큰 진전에 추동을 할 요인이 있다,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 두 번째죠. 새로운 출발점에서 더 큰 진전을 위한 추동의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무역 협상과 관련돼서 뭔가 조금 이제 중국 측이 지난 1기 때처럼 그때도 2천억 달러를 1년 뒤였죠. 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019년도 초에 이제 2천억 달러의 미국산 제품을 수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때 무역 협상이 이제 타결이 됐었거든요. 뭔가 이제 그런 식으로 너네가 원하는 거를 우리가 사주겠다. 대신 우리 이제 더 압박하지 말라. 뭐 이런 차원의 얘기들이 좀 앞으로 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을 좀 낳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틱톡 얘기도 앞서 잠깐 나왔습니다만. 미국에 상장된 중국 ADR 주들이 3에서 5% 정도 강세를 보이는 등 뭔가 좀 이 두 나라 간의 화해 모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틱톡은 지난 주말까지 나왔던 얘기는 이제 틱톡의 매각을 유예하는 행정명령 가능성이 나왔는데 뭐 이미 당선인 신문으로는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틱톡 관련해서는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내가 뭐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제 틱톡의 지분 50%를 미국이 이제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틱톡 얘기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대법원의 판결처럼 아예 미국에서 이제 완전히 사라지는 부분은 이 부분은 이제 걱정을 좀 덜 해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글쎄요 아직은 모릅니다. 이게 협상 차원일 가능성도 있어서요. 아직은 이르지만 어쨌든 두 나라가 두 정상이 뭔가 대화의 물꼬를 틀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런 정도로 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닝체크 마치겠습니다.
트럼프 취임식을 앞둔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강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날장에서 다시 한번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는 1.5% 가장 지수단에서는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의 강한 상승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간 단위로 놓고 봤을 때는 다우존스가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3.6%의 주간 인덱스 상승을 보였고요. S&P 500도 3% 가까운 반등 흐름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날장에서는 테슬라의 주가가 3% 넘게 다시 한번 오르는 모습이 나왔는데 일각에서는 틱톡 매수와 관련해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평가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틱톡을 누가 인수하냐를 놓고는 아직 해당 기업들의 구체적인 발언들은 나오고 있지 않은 가운데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직접 인수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투자 노트를 공개를 했고요. 만약 테슬라가 정말로 틱톡을 인수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모멘텀을 안고 추가적인 긍정 상승의 기조를 기대해봐도 좋겠다라는 평가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날장에서 발표됐던 주요 경제 지표, 12월 산업 생산 지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월 대비 0.9%의 증가를 보이면서 경쟁 성장과 관련된 부분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트럼프가 정말 취임을 앞두고 있는데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부분들을 집중을 해보는 게 중요할까요? 다음 장 통해서 같이 확인을 해보시죠.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직접 트럼프가 최근에 내놨던 연설 안에서 해당 힌트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주요 발언들을 정말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네 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AI와 암호화폐가 승자가 될 것이고 에너지 생산은 늘려야 한다. 그리고 금융규제 전부 다 싹 풀어줄 거고 전력이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원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해당 키워드들을 집합해서 모아보자면 이렇게 관련 섹터를 추려볼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트럼프 트레이드로 불리는 그 업종들 그대로 다시 한번 연설을 통해서 강조가 됐었고요. 국내 운용사들에서 현재 예상하고 있는 트럼프 정책의 수혜 업종들도 함께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 트럼프 연설 주요 발언 때 나왔던 업종들과 거의 비슷하게 맞물리는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취임 첫날에 100개가 넘는 행정명령 내놓을 수 있다라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나온 이후에 정책과 관련된 수혜주 찾기에 굉장히 바쁜 하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취임식 전에 국내 증시가 먼저 열리는 만큼 해당 섹터 안에서의 움직임은 어떻게 포착이 될지 같이 지켜보시죠. 마지막으로 주요 일정들까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는 주요 경제 지표는 없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오늘 트럼프의 취임식이 있고요. 그리고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질 텐데 빅테크 최초로는 내일 넷플릭스의 실적이 공개가 됩니다. 일단 S&P 500 상장된 기업들 가운데 9% 정도가 현재 실적 발표를 완료했고 현재 EPS 기준으로는 거의 80% 가까이 기업들의 수가 EPS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어닝 시즌 안에서 긍정적인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일단 월가에서는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취임 이후에 이번 한 주 동안의 증시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갈지 일단 오늘의 개장 상황 먼저 저희와 함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미국 빅테크들이 AI 서비스 확산에 따른 트래픽 폭증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통신용 해저 케이블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중국산 해저 케이블이 미국에 깔리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게 확실하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들의 수혜 또한 기대됩니다. LS그룹은 해저 케이블 공장을 미국에 건설하는 등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1월 20일 이슈레이더 박근호 이사님, 그다음에 곽유정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에 전선주들 굉장히 강했고요. 네. 그 이제 배경에 이제 말씀 앞에서 좀 나왔습니다. 해저 케이블 얘기가 좀 나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의미가 있게 시장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일단 지금 현재 시장에서 해저 케이블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그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저 케이블 하면은 좀 약간 많이 들어보셨긴 하겠습니다만 아마 이러한 상황까지 해저 케이블이 많이 쓰여라고 생각은 못 하셨을 텐데요. 전 세계 데이터의 실질적으로 99%가 해저 케이블로 인해서 이제 데이터가 전송이 되고요. 하루에 해저 케이블로 이루어지는 금융 거래가 한 3경우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무선이 아니라 결국은 라인으로 연결되는 그렇죠. 거구나. 우리가 유튜브를 보더라도 사실 미국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오는 걸 우리가 이제 미국 쪽에서 올린 거는 네. 다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해저 케이블 통해서 오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해저 케이블의 현재 지금 국가별 점유율을 한번 좀 살펴보면 네. 미국의 서브컴, 그다음에 일본의 많이 들어보셨을 기업인데요. NEC, 그다음에 프랑스의 알카텔 이렇게 세 기업의 국가의 세 기업이 거의 90% 이상을 이제 점유하고 있고요. 나머지 10%를 지금 이제 중국이 이제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그 글로벌 사우스라고 해서 이제 지구의 남반구 기준에서 이제 좀 약간 그 모멘텀을 좀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쪽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아무래도 좀 많다 보니까 메타가 가장 우선적으로 좀 투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 14조 6천억을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달러 기준으로 100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해저 케이블 시장이 지금 이제 뭐 전체 통틀어서 29년도까지 한 30조 원까지 늘어날 것이다라고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이제 올해죠. 올해 25년, 그다음에 21년 이제 약 5개년 동안에 설치가 됐고 설치가 될 예정인 해저 케이블의 그 총 거리를 이제 시장에서 종합을 해보면 46만 킬로가 나오는데 46만 킬로면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지구 10바퀴를 도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140만 킬로까지 늘어난다라고 하는데 이제 중국과 미국의 이제 지금 관계를 좀 잠깐 살펴보면 중국이 이제 클린 네트워크라고 해서 트럼프 1기 행정기 때 굉장히 좀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중국이 지금 깔고 있는 거를 무시를 하고 우리는 거기서 선을 2개를 더 깔 수도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네. 중복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해저 케이블 시장이 앞으로 이제 고성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얼마만큼 좀 파이를 키우는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지난주에 단신으로 나온 좀 약간 특이한 기사가 하나 좀 있었었는데 뭔데요? 중국이 해저 케이블을 끊는 특허를 냈다라고 그 발표를 좀 했어요. 근데 예. 실질적으로 이제 이것도 역시 지난주에 나온 뉴스인데 대만 북부 근해 근처에서 이제 해저 케이블이 절단된 사건이 있었는데 맞아요. 기사 봤어요. 네. 거기 근처에 이제 중국 관련 선박이 머물렀다라는 증거가 있어서 그 선박이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올 예정이라 우리나라한테 조사를 또 요청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제 해저 케이블 절단 같은 경우는 있어서는 좀 안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역시 관련 기업들한테는 또 매출과 관련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유럽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기사 본 것 같은데. 네, 발티크에서 이제 있었죠. 실질적으로 이제 러시아와 관련돼서.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하여간 중국하고 러시아입니다. 관련돼서 지금 자꾸 의혹의 중심에 있는 나라들은 어쨌든 이런 걸 좀 이게 또 결국 또 어떤 뭔가 이런 거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면 또 수선, 그러니까 보수라든가 또 새로운 라인의 어떤 설치에 대한 이런 수요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해저 케이블 관련된, 이제 전선 관련된 관련주들이 어디가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곤배 랭커 전해주세요. 네, 해저 케이블 관련 기업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LS 그룹주들이 일제히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에 들어서기도 했었는데요. LS 그룹주 가운데에서 해저 케이블과 연관성이 큰 LS 마린 솔루션도 7.8%가량의 주가의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4거래일간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전거래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름 때문일까요? LS 그룹주들 가운데서는 반응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도 1.5%가량의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지금 LS 그룹의 자회사로 들어가 있고요. 가온전선 같은 경우 국내 통신용 케이블 사업을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LS 마린 솔루션은 국외 해상 케이블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매설이 가능한 매설 기술력을 갖고 있는 국내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LS그룹과 함께 쌍두마차로 전선 대장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직전 거래일에는 강보합권에 마감을 했는데 5일 차트를 보게 된다면 최근에 꾸준하게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1.6%가량의 하락세가 나왔는데요. 전력기기 관련 기업이고요. 기관의 매수세가 5거래일째 유입되고 있습니다. 당진에 이 공장을 건설하는 등 이 해저 산업에도 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니까요. 해저 케이블 모멘텀이 있을 때 주가에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한국선제 같은 경우는 전력 설비 모멘텀 부각받으면서 9%가량의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해저 케이블 관련 기업들 전력 산업 확대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확대로 인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가 이러한 종목군들 가운데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예. 전력, 설비, 전선 작년 상반기 때 아주 히트를 쳤었고 하반기 때 좀 주춤했다가 좀 반등을 좀 다시 하는 최근에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어쨌든 다시 좀 조정을 한번 받고 좀 다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이들 중에서 이제 박근호 이사님은 어떤 종목을 좀 말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LS 마린 솔루션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뭐 하는 회사예요? 일단 해저 케이블을 시공을 하고 그다음에 시공한 후에 유지 보수를 하는 기업. 과거에 이제 KT 서브마린이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긴 한데 해저 케이블을 시공을 해서 유지 보수까지 하는 이제 턴키 솔루션을 이제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국내 최대 이 해저 케이블 포설 선을 보유를 했다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 사실 배는 한 3대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해저 케이블과 관련된 어떤 이슈가 뜨면은 이제 LS 마린 솔루션이 거의 이제 대장급으로 올라간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죠. 예. 최근에 LS 마린 솔루션이 어떤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지를 좀 잠깐 좀 살펴보면은 아시아 태평양 남미 북해 등에서 총 여태까지 57,000km를 시공을 했습니다. 57,000km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구 한 바퀴가 돌고도 남을 그러네요. 거리고요. 최근에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보면은 뭐 요코하마라든가 그다음에 제주, 그다음에 전남 이렇게 국내와 일본 등에서 하고 있고 좀 약간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저 케이블을 좀 약간 분석을 하다 보면 영어 단어가 그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2개가 있습니다. AGP라는 단어가 나오고 NCP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AGP라는 것은 아시아 게이트 퍼시픽 그 아시아 게이트웨이 퍼시픽이라는 약자고요. NCP 같은 경우는 뉴 크로스 퍼시픽이라는 약자인데 뉴 크로스 퍼시픽은 아시아랑 미국 대륙을 연결하는 아주 긴 선이고요. AGP 같은 경우는 아시아 게이트웨이 퍼시픽은 이제 동남아, 우리나라, 일본, 동남아를 연결하는 그런 해저 케이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2개 아시아 프로젝트랑 태평양 횡단 프로젝트에도 모두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실질적으로 케이블을 생산을 하고 있는 LS 전선과 함께 어떤 그 콜라보로 인해서 시너지를 많이 내고 있죠. 그러니까 LS 전선이 케이블을 공급을 하면 LS 마린 솔루션이 시공하고 유지 보수까지 하는 그런 어떤 단계를 갖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KT 서브머리가 KT의 자회사였던 거를 그래서 LS 그룹에서 인수를 해서 딱 세팅을 해서 짝꿍으로 움직이게 만들어놨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나 뭐 이런 빅테크들이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광통신 케이블도 있긴 합니다만 이제 해상 풍력과 관련된 전력 케이블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2가지 모두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여러 가지 종목이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유일한 어떤 그 설치를 할 수 있는 글쎄요.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LS 마린 솔루션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봤습니다. 18,000원 정도인데 최근에 3개월 동안 12% 정도 올랐고 그렇다고 그러면 네. 다른 전선주들 상승세에 비하면 그렇게 상승률이 높은 것도 아니네요. 네, 일단 LS 마린 솔루션 실적을 보면 네. 실적은 매출은 굉장히 좋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매출은 정말 좋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작년 실적 대비 작년 영업이익 대비 재작년 영업이익은 거의 좀 약간 플랫한 흐름을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좀 실적 성장과 더불어서 매출이 늘어나는 것만큼 영업이익이 좀 약간 못 늘어났어요. 그래서 올해 좀 약간 기대를 시장에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도 그에 발 맞춰서 좀 상승 쪽으로 시장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뭐 많이 하게 되면 많이 시공도 늘어나는 거 당연히. 그럼 전선주도 이제 같이 갈 수밖에 이제 없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선이 이게 매출이 늘어나는 것과요. 자, 이번에는 곽유정 파트너께서는 어떤 종목 준비하셨어요? 네, 저는 한국선제 가지고 왔는데요. 아까 보니까 주가가 지난주에 많이 올랐대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서
부각을 받는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조기 대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 관련 종목이 정치 테마주로도 엮여 있거든요. 인맥 관련주로. 어디예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트럼프 취임식에 또 초대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 홍준표 대구시장 말고도 보수 여권 잠룡들의 인맥 관련주로 엮여 있기 때문에 관련 이런 정치 테마주로서 최근에 좀 부각을 받는 분위기이긴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적 케이블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국 선제는 말 그대로 이제 선제류를 좀 다양하게 또 생산을 하고 또 국내 또 시장 점유율은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스테인리스 강선과 같은 그런 선제류를 만드는 기업인데 국내 최초로 대륙간 해적 케이블용 아모링 와이어를 지금 개발을 해서요. 해외 수출에 성공한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이 아모링 와이어가 뭐냐면 깊은 그 바닷속에 수압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외압으로부터 케이블을 보호할 수 있는 선재라고 하는데요. 한국 선재가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아모링 와이어가 시장에서 좀 최근에 그 해적 케이블용으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수출 국가로는 일본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사실 한국 선재에서 지금 해외 수출하고 있는 국가들을 보면은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나 미주, 유럽 등의 해외 수출까지도 지금 계속 좀 판매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아모링 와이어를 중심으로 한 이런 이제 관련 또 테마 이슈도 주목을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자회사가 있습니다. 자회사 같은 경우 한선 엔지니어링인데요. 모회사인 한국선 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개장용 피팅 밸브 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 이런 피팅 또 밸브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왕고래 관련 종목들로 이제 부각이 한번 됐었던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회사의 이러한 지금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미국의 블룸에너지 1차 벤더사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데다가 지금 사업 같은 경우에도 수소, 2차 전지, 반도체 산업까지 다양하게 지금 또 라인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자회사의 또 성장이 결국에는 모회사까지 연결 기준으로 그렇죠. 매출이 가죠.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러니까 지금 정치 테마로도 이슈가 있고 해적 케이블 거기에다가 자회사에 대한 이런 모멘텀까지 다 가져가 본다면은 여전히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네, 한번 다만 보죠.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주가 상승이. 그런 분들은 4,200원 선만 크게 깨지 않으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주가가 지금 1, 2개월 정도 통틀어서 파란색 라인이 21선입니다. 21선이 심리선, 생명선에 해당하거든요. 이 라인만 크게 깨지 않는다면은 네. 일단 전고점 구간대 지금 5,200원 구간대가 기준봉 매집봉이 됨으로써 이 구간대를 또 다시 전고점을 돌파해준다 하면은 추가적인 시세가 나와주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5,200원 돌파해주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 6,000원대 구간까지는 충분히 또 추가 도달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 구간대만 확인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계속 주춤하다가 꾸물꾸물 내려오다가 작년 말부터 좀 갑자기 확 튀어오르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좀 작용을 했다 봐야 되겠네요. 이것도 재료가 여러 가지로 좀 중첩이 돼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 가보겠습니다. 설 연휴 전날인 2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설 연휴가 6일에서 하루 연차를 사용할 때는 길게 9일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여행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설 연휴와 비교했을 때 해외 여행객은 무려 73% 증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항공주와 여행주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주가 낙폭을 메꾸고 있는데 여러 악재 속에 흔들렸던 여행과 항공주들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예, 이게 사실은 팬데믹 이후에 참 어렵죠. 리오프닝 때문에 한번 좀 돌아오겠지 않겠냐, 회복되지 않겠냐 기대감을 가졌는데 그렇게 썩 늘지 않았고요. 작년에 또 중국이 우리 쪽 그 비자를 무료로 이제 무료가 아니죠. 이제 무료도 무료지만 이제 무비자를 해주겠다 얘기 나오면 또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또 뭐 그다지 그렇게 또 딱히 이렇게 반등하지는 않는 모습이어서 참 기대감은 많은데 계속해서 아직 못 올라오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가 여행주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행 뭐 항공주가 되겠죠. 자, 이쪽을 준비해 오신 우리 곽 파트너님 어떤 포인트를 잡으셨나요? 네, 일단 황금
황금 연휴를 지금 기점으로 해서 그쵸. 계속해서 지금 해외 여행 문의가 또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행주들 입장에서는 11월 달에는 이제 호재가 나왔잖아요. 중국 쪽에서 무비자 그러니까요. 해준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 근데 이제 12월로 넘어가서 이제 비상계엄 사태라든지 또 각종 이제 안 좋은 또 사건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탄핵 정부 넘어가서 또 연말에는 그 무한 항공 그런 사고까지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행 업종 자체가 주가가 좀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정부 쪽에서도 중국의 단체 관광객들을 상대로 무비자를 또 검토해준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또 12월 말경에 같이 또 동시에 나와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각이 좀 안 된 부분이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 쪽에서 이렇게 지금 황금 연휴를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임시 공휴일을 지정을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최소 못해도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6일에서 9일까지 쉴 수 네. 있는 그런 황금 연휴가 되거든요. 9일 쉬는 데도 많더라고요. 네, 실제로 이제 임시 공휴일로 인한 경기 전체 소비 지출액이 임시 공휴일을 지정했을 때 약 한 2조 정도의 파급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임시 공휴일 지정했을 때 이런 유사한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행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럽과 미주 등의 장거리 구간의 예약까지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설 연휴 출발자 중 유럽 지역의 비중이 14% 정도 된다고 하고요. 미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5%를 지금 넘었다고 하거든요. 일단은 이제 또 예약 가능 시점이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관련해서 나중에 이제 추후에 이런 이제 예약들을 토대로 이런 여행사나 항공기업들 내지는 면세 이런 기업들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후에 또 볼 필요성이 있고요. 현재까지는 기대감이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도 이런 여행주, 또 면세, 각종 이제 뭐 호텔이라든지 관광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이제 종목군들의 외국인 매수세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들도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이제 2일부터 17일까지 10일 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이 담은 규모만 하더라도 약 320억 정도 가량 된다고 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런 이제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살아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여행 업계에서는 2025년도가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은 여행 수요의 핵심이 중국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들도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중국 노선 수요가 30%에서 50% 정도에 달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년 내로 중국 여행 수요가 일본의 절반만큼만 올라온다 하더라도 저가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증가될 그렇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네. 현재로서는 겨울 성수기 효과라든지 유가 하락, 인천공항 확장 등의 2025년도 실적 개선을 뒷받침할 만한 그런 이제 모멘텀들이 또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다시금 이런 관련 종목들도 한 번쯤은 흐름을 예. 체크를 해보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비행기는 뭐 빈자리가 없다는 얘기도 기사로 이렇게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무비자로 갈 수 있다는 게 편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행 항공 여행주들 한번 쭉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권별 앵커. 네, 여행 항공주들 최근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급격한 악재로 인해서 긴 조정을 받았던 여행과 항공주들이 긴 연휴를 시작으로 해서 다시금 반등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대한항공 장거리 노선의 판매가 많이 될수록 이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전일 한 4%가량의 상승력이 나온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T항공, LCC 기업들 가운데에서는 최근 흐름 변동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기업이죠. 예림당 그리고 대명선호와 이 분장권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그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반응을 한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T항공 같은 경우에 전거래일에는 0.3%가량 상승했는데 5일 차트 보시면 최근 흐름 괜찮습니다. 참 좋은 여행 역시나 그 무한항공 참사로 인해서 주가의 타격이 굉장히 심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전일에는 3%가량의 오름세가 나왔고요. 외국인이 1월 들어서 이달 들어 좀 꾸준하게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6,000원 찍는 데 성공했고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호텔신라는 DB금융투자에서 목표 주가를 한 11%가량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요. 고통의 시간이 아직 좀 지속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면세점의 임차 비용이 너무나도 임대비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게 부담스럽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달러가 너무 강력한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다 보니까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여행객들도 좀 줄어들고 있고요. 실제로 면세점에 가보니까요. 이 면세점에서 강달러, 이게 달러가 오른 만큼 페이백을 해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달러로 인해서 뭐 물품 구입도 줄어들고 있다는 게 호텔 신라에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외 여행뿐만 아니라 국내 여행객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임시 공휴일이 갑자기 지정되다 보니까 해외 비행기표를 구매하지 못한 사람들은 부산이나 제주, 강원도로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그로 인해서 고속버스 관련 기업들도 급등을 했습니다. 천일고속 같은 경우에는 5%가량의 강세를 보이면서 금요일장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행 항공 관련 기업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봤고요.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을 픽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곽정 파트너는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어요? 네, 일단은 뭐 여행 가려면은 당연히 비행기 타고 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해외 네. 여행 가려면.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을 가지고 왔고요.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무한 그 공항 사건 때문에 LCC 항공사들보다 이런 대형 항공사들을 좀 선호하는 그런 그렇죠. 네, 그런 여파가 이제 있죠. 수요가 예. 네, 확실히 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증권가 쪽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인수를 이제 지난달 마무리를 했습니다. 2020년도부터 그런 이제 아시아나 항공 관련해서 인수를 결의한 지 약 4년 만에 이런 이제 인수 작업을 마무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시아나 인수로 인해서 이익 수준이 크게 이제 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치들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는 등의 대외적인 불확실성은 커지긴 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독과점 형태로 지금 흐름이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히려 이런 대외적인 변수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좀 축소되고 이런 이제 긍정적인 호재 부분들이 강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올해 이제 실적을 감안했을 때 주가 수익 비율이 한 5배 정도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비교 기업군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증권가 쪽에서는 이 대한항공을 미중 갈등 또 수혜주로 보는 견해들도 있는데요. 태평양 노선에서 중국의 대형 항공사들의 수요를 지금 현재 빼앗고 있는 데다가 아시아나 인수로 인해서 가격 경쟁에서도 지금 자유로워졌다라는 그런 이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이제 LCC 항공사들과 경쟁에 있어서는 당분간은 이렇게 우위를 계속해서 좀 차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소비 경기도 호조인데다가 미국의 항공 시장에서 장거리 여행, 비즈니스 여객 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델타 항공과 합작 법인을 만들어서 현재 지금 아시아 노선 영업을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지금 여행객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노선이 일본이나 동남아가 아니라 미국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항공화물 시장 호황 덕분에 호실적을 앞으로도 2025년도 이어나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대한항공과 이제 아시아나가 통합 LCC, 진에어, 맞아요. 에어 네. 서울, 에어 부산 등이 이제 또 출범할 예정이라서 거의 이제 독주 체제로 가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제주항공이 기존에는 LCC 1위 항공사였거든요. 근데 외형 확장 시도가 좌초될 가능성이 높아서 결국에는 1위 항공사로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대한항공 좀 주가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외인 기관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이제 소폭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도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부터 꾸준히 순매수세가 그래도 들어와준 편이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전거래일부터 기점으로 기관 매수세도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점, 그만큼 지금 저평가 메리트가 또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1차적으로 봤을 때 정고점 구간대인 25,000에서 26,000원 선을 이제 돌파를 해줘야지 3만 원 선 구간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3만 원 선까지 갈 수 있는지가 제일 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다라고서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작년에 거의 대부분 해소가 됐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일단 대한항공에 갇혀 있던 여러 가지 안개들을 좀 걷어냈다라는 점에서는 일단은 이제는 뭐 수치만 내주면 된다. 이 부분을 좀 되게 좀 명확해진 거죠. 자, 대한항공 얘기를 들어봤고요. 자, 우리 박 이사님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여행하면은 뭐 항공사, 여행사 뭐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 저는
그 가방에 한번 좀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캐리어. 우리가 뭐 비행기 타려면 캐리어가 꼭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있어야죠. 그다음에 국내 여행을 가더라도 이제 백팩 같은 걸 많이 쓰는데요. 기업 이름은 동인기원이라는 회사입니다. 동일기원이라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이름에 약간 좀 혼동이 있을 수도 있는데 동인기원. 네, 예. 작은 기업은 아니고 직원 수가 거의 10,000명, 우리나라랑 미국의 그 동남아, 베트남 쪽 합쳐서 10,000명에 육박하는 기업이고요. 일단은 본사는 김포에 있고 판매법인은 미국에 있고 그다음에 필리핀에서 이제 주로 생산을 하는데 필리핀에 한 10곳 정도 생산법인 그다음에 베트남에 한 곳 정도 이제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매출의 거의 한 70%가 이제 백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아웃도어라든가 기타 어떤 뭐 카시트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거의 수출이 80% 이상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환율에서 상당히 그러게요. 좀 유리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예. 될 것 같고요. 이 기업이 가장 지금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미국에서 이제 MZ 세대들한테 가장 크게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방이 있어요. 코토팍시라고 약간 그 파타고니아처럼 약간 친환경적인 제품인데 미국에서는 어린 친구들이 코토팍시 안 메고 다니면 왕따를 당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제품입니다. 코토팍시. 네네. 우리나라에서 아직 런칭을 안 했기 때문에 일단 유명하진 않은데 미국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죠. 이 브랜드를 더 추가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는 뭐 캐리어를 본격적으로 뭐 양산을 한다거나 판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기업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25년도에 이제 캐리어 그다음에 골프백 쪽으로 신규 사업을 좀 집중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사실 상장사 중에 캐리어를 가장 많이 만드는 기업은 한세시럽이거든요. 네네, 그렇죠. 근데 한세시럽은 좀 약간 이 한세시럽과 예, 마찬가지로 주가 흐름이 동인기업도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거의 뭐 저점에 다 달았다라는 판단으로 이런 기업도 네. 있구나 그런 느낌으로 한번 알아보시라고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예, 동인기원이고요. 제가 코토팍시 한번 들어 쳐보니까요. 가방 하나가 30만 원이 넘습니다. 네. 굉장히 고가 가방인데 이 미국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켓 리포트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온 두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에서 리포트를 내놓았고요. AI와 로봇 그리고 원자력을 다 가졌다라는 제목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무려 44%나 상향 조정했는데요. 우선 올해 전장 비지 부분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이로 인해서 영업 가치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가장 먼저 집중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회사인 에너빌리티와 로보틱스가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지분 가치가 증가할 수 있어서 두산에는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장 비지 부분의 AI 그리고 로보틱스의 로봇, 에너빌리티의 원자력을 통해서 성장 기대감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전장 비지 사업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게 된다면요. 엔비디아 AI 즉 블랙향으로 CCL을 양산하고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 CCL은요. PCB 패널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소재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해 10월 말에 양산을 했고 11월부터 매출에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은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와 차세대 칩 적용 개발을 테스트하고 있고 또 북미의 A사를 포함해서 빅테크 기업들과도 이 CCL 납품을 위해서 지속적인 계약이 나올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AI와 로봇 그리고 원자력 발전 이 세 가지의 성장 산업이 핵심 밸류 체인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는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한 것이고요. 사업 성장에 따른 순자산 가치가 증가가 된다면 목표 주가 36만 원까지 가능하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장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기업의 경영진 현황을 보게 된다면요. 두산은요. 무려 24개의 계열사를 갖고 있고요. 자체 사업으로 전자, 비지 그리고 FCP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가의 변동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상장 기업들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사업이 잘 되면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두산의 순자산 가치의 비율을 보게 된다면 이 24개의 계열사 중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절반가량을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로보틱스가 34%, 그리고
자체 산업이 22%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원전 사업과 로봇 사업 그리고 자체 사업이 잘 되면 두산의 가치는 증가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전장 비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하이엔드 CCL 제품의 매출에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블랙에 시장에 노이즈 있습니다만 HBM에 대한 시장 성장성은 많은 분들께서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성장이 된다면 당연히 두산도 CCL 부분의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올해와 내년에 매출과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원자력과 로봇 부분도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체코 그리고 내년에는 폴란드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특히나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화해 모드로 들어가면서 원전 산업에 대한 성장성은 앞으로도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면 로봇 산업에 대한 규제가 더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휴머노이드와 협동 로봇 시장도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두산이 이 세 가지 사업을 다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했고요. 특히나 사실 두산하면요 많은 분들께서 실적을 기대하는 게 두산 밥캣 인데요. 두산 밥캣이 지난해 4분기 그리고 올해를 보게 된다면 시장의 매출 성장성이 오히려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요. 로보틱스 그리고 자체 사업인 전장 비지 부분은 두 자릿대 성장이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의 매출 구조의 변화가 조금 더 일어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앞으로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는 AI와 로봇 원자력 시장의 성장과 함께 두산의 가치도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목표 주가 무려 44% 상향 조정한 36만 원 제시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시장 투자 포인트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리포트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소영원 차장입니다. 지난 미국 증시는 강하게 좀 상승을 하면서 금요일장을 좀 마감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크게 상승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미국 시진핑 주석과 통화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사에 대한 우려가 일부 완화된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통화만으로 미중 갈등이 해소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투자자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대화가 이루어졌다라는 점에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좀 반영을 했고 특히나 미국은 본격적인 실적 시즌과 더불어서 긍정적인 또 실적과 더불어 기술주들이 상승세를 좀 보였고 중국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가 상승 마감하는 모습들이 나타나 좋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중국과 미국 간의 관세 전쟁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는 한국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오늘 한국 증시 역시 중국 소비주나 이런 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강한 상승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 한국 증시는 코스피 2,500선이 돌파된 이후에 저점을 지속적으로 좀 높여 나가고 있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원달러 환율 역시 좀 안정을 좀 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전반적으로 이번 주 역시 지수는 큰 조정보다는 업종별 순환매로서 2,500선 위에서 움직이는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20일은 미국 시각 기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과 더불어서 마틴 루터 킹 데이를 통해 휴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일부터 내일까지는 한국 증시는 선물 시장에서의 외도독 현상이 상당히 좀 심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업종별 순환매를 기대하되 수급에 있어서는 외국인 선물 수급을 중점적으로 좀 체크를 해나가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코스맥스 좀 보고 있는데요. 중국 소비주와 더불어서 화장품 관련된 종목으로서 흐름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 ODM 쪽에 대한 실적 개선세가 2025년에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지난주에 강한 상승세가 이어진 상황입니다. 눌림 목단을 이용해 보신다라면 추가적인 상승도 노려볼 수 있는 만큼 이번 주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서 투자 전략에 활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SK증권 서영원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시 50분 됐습니다. 마켓 스탠바이로 이어가겠습니다. 월요일 날에는 김민수 대표, 신일섭 위원, 그다음에 권배련 앵커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 뉴욕 시장 아주 급등을 했죠. 그래서 좀 주춤하나 싶었는데 다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요. 트럼프 취임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해서 특히 기술주들이 강한 강세를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장 지난주에 전체적으로 견조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다 플러스 수익률을 다시 좀 냈고요. 이번 주는 근데 이 트럼프 취임 관련해서 행정명령 한 100여 건 나온다는데 도대체 뭘 사인할지, 물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참 이런 변수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 이런 것도 있고, 또 오늘 밤에 뉴욕 시장이 또 열리지 않는다는 것도 또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서 이제 두 분은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보시는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김 대표님 탑3 어떻게 오늘 꼽으셨습니까? 네, 일단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일단 이번 주 초에는 트럼프 취임 이후에 어떤 변화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많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섹터 쪽이 행정명령이 어느 쪽에 좀 집중이 됐느냐에 따라서 섹터의 변화도 빠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흐름들을 잘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기대했던 내용들, 그러니까 즉 이민 정책이나 관세 부과 관련된 쪽에서 그 정도 수준으로 발표가 되는지에 따라서 또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거는 아무래도 매크로 지표에 대한 완화 부분이겠죠.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지금 강한 달러와 그리고 또 지금 금리가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취임 전에 강했던 모습들이 취임 이후에 어느 정도 완화되는 모습들이 나온지에 따라서도 시장의 색깔이 바뀔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가장 중요한 쪽은 아무래도 에너지 정책에 대한 변화겠죠.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한국도 기대감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섹터들 중심으로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LNG라든가 그리고 또 조선 관련된 쪽들도 가장 중요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체크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게다가 두 번째는 반도체주 여전히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이번에 TSMC 실적을 발표하면서 AI 투자는 올해도 계속 확대가 된다라는 쪽에 대한 흐름들이 가장 높아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그래도 수혜를 받는 쪽 하게 되면 HBM의 시장에 대한 성장, 특히 HBM3E를 지나서 HBM4에 대한 기대감들이 같이 반영되다 보니까 그를 주도하는 SK하이닉스와 함께 장비주들도 관심을 보였다라는 쪽과 함께 또 하나 유리기판 쪽도 부각을 받기 시작하죠. 그만큼 발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안이겠다라는 쪽에서 변화가 들어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주 목요일 날 있을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전히 올해에 대한 확장세까지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추세적인 흐름들 잘 대응해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전선 전력설비주 계속 작년도 강했고 올해도 계속 강할 걸 예고하고 있는 섹터입니다. 이쪽에 대해서 이번에도 미국의 인프라 확대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쪽이고 변압기의 내용 연수가 약 한 30년 정도 보고 있는데 70%가 지금 25년 설치한 지 25년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교체 수요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 게다가 추가적으로 LA 산불에 따른 여파까지, 그러면 인프라에 대한 복구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쪽의 흐름들 계속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오늘이죠. 오늘 HD 현대일렉트릭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4천억 정도 투자를 해서 앞으로 나갈 변화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상보다 또 좋은 실적을 발표하는지 흐름들과 함께 또 그리고 전선 전력기기 쪽에서의 가장 또 강자는 LS그룹이죠. LS그룹이 최근 들어서 또 성과를 내는 LS 일렉트릭의 변화와 함께 대부분 또 시장에 대한 흐름들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산 흐름들도 같이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는 역시나 트럼프 취임을 가장 먼저 언급해 주셨고, AI 시장 확대에 따른 반도체 그리고 전력 설비 관련 기업들 꾸준하게 체크해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장 탑3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세아제강이 철강업종 중에 군계일학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원래 철강이랑 그 전력 관련주들이 중국 관련주였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을 완전히 미국이 눌러버리면서 거기다가 중국의 경기도 지금 좋지 않아요. 역병이 돌아서.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철강 업종이 중국에 기대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움직이는 것도 세아제강, 미국에 관련된 것이죠. 지금 포스코 홀딩스가 예전에 포스코의 차트이고, 지금 그 현대제철, 그 다음에 옛날에 동국제강이 지금 동국홀딩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개, 옛날에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요즘에 하도 홀딩스랑 이거를 분할해서 하다 보니까 종목이 너무 많아졌는데 그냥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우리나라 철강 3사입니다. 건설, 조선, 자동차를 전방산업을 하는 골고루 다루는 전기로를 쓰든 고로를 쓰든 그거에 조금 차이가 있을 뿐 대한민국 철강 3사의 주가는 정말 나락으로 갔습니다. 지금 땅굴을 파고 있죠. 포스코 홀딩스처럼 2차전지가 묻어가지고 조금 그 갔던 그 종목조차도 지금 다 되돌림을 하고 밑바닥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뭐 중국에서 가장 큰 업체인 보산철강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철강주 중에 조금이나마 버티고 있는 거는 세아제강이에요. 세아제강은 유정용, 속류관용. 그러니까 유정용은 수직이고 속류관용은 이 수평이죠. 그 차이만 있을 뿐 어쨌든 강관을 주력으로 한다는 것이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강관이 물론 건설 쪽에도 쓰이지만 미국 수출 물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전분기 대비 대폭 개선된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지금 증권사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수 부분에서 건설 업황 이 부분의 타격을 미국의 속류관 그다음에 그 정유 유정용 관관 쪽에서 회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세아제강과 세아제강 지주만은 우리나라 철강업종에 속해 있으면서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 지금 확실히 지금 차트에서도 보이죠. 두 번째는 LA의 산불 원인이 낡은 전선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것 또한 그 마찬가지죠. 미국 LA 산불 원인이 송전탑에서 튄 불꽃 이것 때문에 시작됐다는 지금 발화점에 대한 그 원인이 나오면서 전력만 교체를 빨리 해야 된다. 노후화된 저것 때문에 물론 인재라는 처음에 얘기도 나왔습니다. 누가 뭐 불씨를 버렸느니 그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일단 송전탑에서 튄 불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전력망 교체 사업이 빨라질 전망이 나오면서 오히려 지금 일본의 히타치 종목은 음봉이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현대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이죠. 그다음에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이 3사가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리기판 테마주의 급등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필옵틱스와 YC캠이 급등세를 지속하면서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는 가장 유리기판 테마가 가장 강함을 지금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세아제강, 철강 쪽 대부분 다 안 좋은데 이건 미국 북미향이라는 점이 좀 이거 LA 산불 원인 관련해서 지난주 전선주가 이렇게 뛰었던 원인이 또 거기도 있었군요. 그다음에 유리기판 테마주 여전히 하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58분입니다. 동시효과 상황 좀 빠르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권변 앵커 전해 주십시오. 네, 1월 20일 월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선 주말 사이 미증시는요,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취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 이상의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일제히 상승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0.5%가량 상승하면서 2,537선, 코스닥도 0.4%가량 오른 727선에서 출발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과연 오늘 장 막판까지 이 상승의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1위부터 5위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나 SK하이닉스의 탄력이 더 좋습니다. 하이닉스 2.3%가량의 강한 상승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0.4%가량의 오름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업계 중 최초로 최고 등급의 보완을 좀 받았다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오늘 주가에 얼마큼 반영이 될지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0.4%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도 1위부터 5위 전반적으로 추세 괜찮고요. 알테오젠이 0.4%, 에코프로비엠 1% 이상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오늘 BM 같은 경우 유진투자증권에서 22개월 만에 처음으로 목표에 대해서 매수 의견 전형을 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도 상승 출발, 로보틱스 보합권 예상됩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네, 오늘 뭐 장 분위기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동시효과 상으로는 그냥 뭐 강보합 이 정도도 아니고 꽤 오늘은 보합권에 조금 더 좀 좋게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수도 그렇고 종목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그렇고 좋은 모습들 좀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역시 미국장이 좀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게 우리 시장에도 그대로 또 영향을 좀 미치고 있네라고 볼 수가 좀 있겠고요. 지금 떴는데
0.4% 코스피, 코스닥도 똑같네요. 0.4% 이렇게 각각 오른 상태에서 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앞서 동시효과 상황에서 이제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다 못 봤죠. 시간이 좀 짧아서 이제 출발 이후에 이제 어떤 식으로 시가총액 종목들, 상위 종목들 움직이고 있는지 좀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곰배를 거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 우리 시장 붉게 물들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양 지수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0.4%가량 오르면서 2,535선, 코스닥도 0.37% 견조한 상승 이어가면서 727선에서 출발을 알렸습니다. 아무래도 미증시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만큼 오늘 시장의 변동성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1위부터 5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도 좀 부진합니다. 지수 상승 대비 보합권으로 출발을 했고요. SK하이닉스는 1.6%가량 오르면서 5일 차트를 보게 되더라도 최근에 삼성보단 여전히 SK하이닉스가 AI 시장 확대에 따른 기대감이 좀 반영된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1.28%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상승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시장이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았다. 주가가 밸류가 지금 괜찮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다시금 반등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역시나 1% 이상의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반면 현대차 오늘 0.9%, 1%에 가까운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입니다. 기아도 0.2%가량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게 됐을 때, 출범을 하게 됐을 때 탄소세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에서 산업으로 좀 우려를 해보셔야 되는 게 철강과 자동차일 것 같은데요. 오늘 주가 역시나 완성차 기업들 좀 부진한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승 출발했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빠진 채 출발했습니다. 오늘 KB금융도 하락으로 출발했고요. 네이버도 0.9%가량 하락하면서 오늘 5위권 그리고 10위권대 분위기는 좀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위부터 15위 함께 살펴보시죠. 네, HD현대중공업 오늘 쉬어갑니다. 0.9%가량 하락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그동안 많이 상승했던 만큼 차익 매도 물량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 0.8% 상승 출발, 현대그룹도 전반적으로 안 좋습니다. 모비스도 1% 이상 빠지고 있고요. 반면에 철강기업인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1.35%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오늘 중국에서 사실상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는 금리 결정을 하게 되는데 과연 어떤 방향을 결정할 지금은 중립 의견이 가장 동결이 가장 유력하지만 그에 따른 우리 시장의 철강이나 이런 영향력도 함께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물산 오늘 2% 이상의 강한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메리츠 금융지수도 1%가량의 상승, SK이노베이션 오늘 0.9%, 전고체에 대한 기대감 여전하고요. 고려아연이 오늘 4%에 가까운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아직도 고려아연에 대한 이슈는 지속되고 있는데 오늘 강한 상승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2% 이상의 상승, 오늘 방산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도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다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테오젠은 1.9%가량의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종료가 된 뒤에 알테오젠 부사장의 인터뷰 내용을 봤는데요. 6건 이상의 기술 이전을 좀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오늘 주가도 좀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비는 잠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진투자증권에서 22개월 만에 투자 의견을 바꿨습니다. 오늘 중립에서 매수로 변경을 했는데 주가의 조정이 많이 됐다라고 코멘트 달았고요. 현재 구간 3% 이상 강한 상승, 에코프로도 2% 이상의 오름세 나오고 있고요. HLB 상승 출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 이상 상승하면서 5위권 이내에 있는 종목들 모두 다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리가켄바이오는 소폭이지만 조정받고 있고요. 클래시스는 0.3%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반면 오늘 엔캠이 3% 이상 상승하면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흐름 괜찮고요. 휴젤이 오늘 10위권으로 내려갔습니다. 1%가량 주가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리노공업도 1%가량 빠지고 있고요. 반면에 HP, SP 같은 경우 1.4% 상승하면서 오늘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도 엇갈린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엔터주 배차인데요. JFI 엔터가 오늘 1.5%가량 오름세로 출발을 했고요. 신성 델타테크는 1%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오늘 파마 리서치도 조정을 받은 거 보니까 의료 미용 관련해서도 업종 안에서도 종목의 움직임이 사뭇 다르고요. 실리콘도 오늘 1%가량의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오테크닉스 1.3%, 오늘 2차 전지 반도체 관련 기업들 다소 엇갈린 모습. 테크윙이 오늘 4%가량 상승하는데 역시나 삼성전자와의 계약 소식이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개장지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출발 상황 함께 확인해봤고요. 전문가들은 어떠한 부분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고은벨 거 수고하셨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섹터는 오늘 2차 전지 쪽이네요. 그렇죠. 지난주에 테슬라가 3% 넘게 또 상승을 했던 영향도 있겠고 하겠습니다만 오늘 한증권사에서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만에 이 매수 의견 리포트를 냈다라는 거. 시장에서는 또 저게 뭔가 또 2차 전지들이 이제 바닥권을 좀 찍고 이제 올라가는 일종의 신호탄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엇갈리는데 역시 좀 이제 요즘에 국내 대장주는 이제 하이닉스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쨌든 0.5% 가까이 좀 꾸준히 오르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차 1%대, 기아차 0.5%대 다시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도 좀 있고요. 조선주도 오늘 좀 간만에 좀 쉬네요. 계속 달릴 수는 없죠. 조금 쉬어가며 달려야죠. 네, 이제 두 분 또 출발상 어떻게 보시는지 해석하는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시장은 그래도 강세권으로 출발했는데 아직 뭐 추세적으로 강하게 나오기보다는 일단 코스피는 2,530, 그러니까 중요한 상단부죠. 박스권 상단부인데 이를 돌파를 하기가 조금 좀 버겁다라는 쪽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환율이 한 2원 60전 상승하다 보니까 환율에 대한 부담도 살짝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어떤 한 700억대 정도까지 매도를 코스피에서 보이고 있고 기고하는 관망, 코스닥도 한 200억대 매도 쪽인데 선물까지 소폭 매도를 보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자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쪽에서 시장은 약간 눈치 보기가 좀 들어가지 않나라는 쪽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한 조금 더 한 9시 반까지 추세 흐름들을 지켜보자라는 쪽에 대한 흐름들이 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업종별로 보게 되면은 일단 그래도 가장 상승력이 좋은 쪽은 금속, 그리고 화학, 의료, 정밀 이쪽과 함께 전기전자까지 종목 섹터의 흐름들이 좀 강한 모습들이고, 그리고 운송장비, 비금속, 보험업종 쪽들이 약하다 보니까 일단 상승하는 업종이 좀 더 많긴 합니다. 확산이 좀 되지 못한다는 분위기가 조금 좀 아쉽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섹터별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승세로 가닥을 잡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종목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들이고, 지난주에 보다 보니까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들은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변화가 리튬 쪽에서도 좀 자리를 차지한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LNF가 가장 또 탄력이 좋다라는 쪽들도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 말씀 들었고요. 자, 이번에 또 신일서 의원님 말씀 들어보죠. 네, 지금 일단 아까 전에 미국에 관련된 철강과 전력은 좋다고 했는데 지금 전력주들이 미쳤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다시 역사상 신고가를 가네요. 이거 이러다 50만 원 가겠습니다, 지금. 43만 6,500원을 찍었는데, 자, 지금 일본의 히타치가 음봉이 이번 달에 떨어지고 있는데 HD 현대일렉트릭이 이렇게 되면 1등주로 올라서는 모습이죠. 이 지금 히타치가 4,000엔을 돌파를 못하고 거기서 무너졌는데, HD 현대일렉트릭은 공교롭게도 4자입니다, 둘 다. 40만 원을 돌파하고 거기서 더 날아가 버리는 지금 모습이죠. 지금은 3인방을 이끌고 있는 대장이고요. HD 현대일렉트릭이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효성중업과 LS 일렉트릭이 따라가겠죠. 지금 효성중업도 거의 50만 원이거든요. 50만 원짜리가 2개 탄생되게 생겼어요, 지금. 효성중업도 지금 전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아직 역사상 신고가를 못 갔기 때문에 2등주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3등주는 LS 일렉트릭입니다. 급격하게 따라오고 있죠. 급격하게 따라오고 있지만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27만 4,500원. 목표 지금 그 전고점이 아직 한 5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22만 2,500원이죠.
그러니까 이게 1, 2, 3등주예요.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우리나라 전력기기 3사 초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LS일렉트릭마저 플러스 전환되기 직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철강입니다. 철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철강은 완전 이른바 맛이 갔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US 스틸 인수를 노리고 있는 신일본제철 같은 경우는 3,000엔 정도인데 2024년도 3월 달에 3,668엔이 역사상 최고가입니다. 지금 아직도 3,000엔을 유지하고 있고 2020년 바닥으로 따지면 656엔에서 3,000엔 무려 5배가 올랐습니다. 지금 2020년부터 2025년 현재 만 5년 동안 우리나라 예를 들어 현대제철 어떻게 됐나 볼까요? 일본하고 우리나라 뭐 사실 비슷한 곳에 있잖아요. 국가로 보면은. 근데 2020년도 3월 달에 12,400원이었던 현대제철이 지금 21,900원.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의 가격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옛날에 동국제강 차트니 동국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3월 달에 2,335원 갔는데 지금 7,200원인데 2021년에 23,000원짜리가 지금 7,000원이 됐습니다. 3분의 1 토막이 났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죠. 포스코 홀딩스 그나마 2차 전지 묻어서 76만 4천 원 갔다가 지금 26만 원입니다. 2020년 코로나 때 13만 3천 원이었거든요. 거기로 가고 있어요, 지금. 자, 신일본제철도 그렇고 그 중국에서 지금 보산철강도 그렇거든요. 지금 중국의 보산철강도 지금 6,600위안인데 지금 2020년 3월 달에는 3,382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코로나 때보다 지금 일단 다 위에 올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코로나 때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나마 세아제강하고 세아제강지주, 오늘 세아제강 2.48 오르고 있고요. 세아제강지주가 6.16% 오르는 급등세를 지금 보이고 있으면서 둘 다 20개월 선을 돌파로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지금 우리나라 철강 3사는 20개월 선을 위로 머리 위에 깐 상태에서 밑바닥으로 2020년 3월 달 주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세아제강이랑 세아제강 지주만 강자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완전 다른 모습을 보인다. 왜냐하면 얘네는 속류관, 유정용 강관을 위주로 하는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철강 3사랑은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조선주의 스펙트럼 확산 엄청납니다.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는 3군이 움직였어요. 1군의 HD그룹을 비롯하여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하나오션, 예전에 조선 3사가 움직인 다음에 무조건 피팅주가 간다고 했죠. 태광, 성황밴드. 근데 저번 주 금요일은 또 뭐가 날라갔습니까? 갑자기 동성화인텍이 15% 급등을 했습니다. 한국카본과 함께.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LNG 본행제가 급등을 했죠. 동성화인텍 오늘 또 지금 가는데 19,000원 지금 안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스펙트럼 확산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피팅주랑 LNG 본행제는 거의 필수적으로 조선업황에서 따라가는 두 개의 군이에요. 태광, 성황밴드가 먼저 개척을 한 다음에 한국카본, 동성화인텍마저 날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점점 더 큰 어떤 저기가 오는 것이죠. 태광도 지금 3.05% 또 오르고 있는 상태고요. 성황밴드 0.82. 지금 태광, 성황밴드,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이 피팅과 LNG 본행제 4사 투톱씩 있는 것이죠. 전부 다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번에 성황밴드가 2007년 고점을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고 했죠. 동성화인텍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화인텍 지금 딱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2007년도에 기록했던 2783원. 지금 나머지 연도는 다 뚫었습니다. 동성화인텍이 97년, 무려 25년 전에 상장됐는데 97년부터 지금까지 20몇 년인가요? 거의 28년, 30년간의 주식 역사상 지금보다 높았던 가격은 2007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2007년도 저 고점을 돌파하는 순간 이건 조선업이 정말로 대세로 떠오르면서 그때는 온갖 곳에서 조선을 떠들게 되겠죠. 그때는 이미 상당폭 올라서 이미 손쓰기가 어려운 수준까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황밴드와 동성화인텍의 2007년도 역사적 고점 돌파, 이게 정말로 조선업이 여기서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는 어떤 가늠자가 될 것이다. 스펙트럼 확산에 있어서 가늠자가 되는 두 종목의 어떤 지금 그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하시면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주는 여전히 강하다. 오늘은 또 철강주 중에서도 이 세아제강 관련된 두 종목 조금 더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업종에 묶여 있어도
수치가 좀 증명이 되고 또 그들만의 차별적인 어떤 경쟁력이 있는 경우는 또 어떤 특정 업종과 업황이 좋은 어떤 업종과 연결이 될 경우에는 이렇게 또 좀 따로 가는군요. 참 이게 결국 이제 기업의 내용을 확실히 좀 알아야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좀 알게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두 분 말씀 들었고요. 이번에 이제 섹터별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투자자분들 관심 어떤 종목들에 어떤 업종에 쏠리고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은별 앵커 전해주십시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15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먼저 싱크풀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는요, 히토류에 지금 조금 쏠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 남부 원난성에서 또 다시 히토류 매장지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오늘 히토류 관련 기업들 검색은 많이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히토류 종목군들은 좀 하락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를 향해서도 많이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주말 사이 급등을 했습니다. 웨드부시 증권가의 분석가인 댄 아이브스가 머스크가 틱톡을 인수할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을 내놓으면서 이로 인해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오늘 국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도 이 상승의 여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틱톡과 연관해서 오늘 광고 검색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틱톡이 미국에서 서비스를 재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오늘 모비데이즈와 같은 광고 관련 기업들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유리기판 여전히 뜨겁습니다. 유리기판 SKC 앱솔릭스가 미국 정부로부터 추가 지원금을 확정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도 관련 섹터로 조금 매기세가 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조선 기자재까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선 기자재 조선 3사가 13년 만에 동반 흑자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로 인해 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군들을 사고 있는지 투자자별 먼저 수급 상황부터 확인해 보고 업종 상승 보겠습니다. 수급 상황을 보게 된다면요. 오늘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800억 원 이상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수단만 보게 된다면 우리 시장 상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이 조금 더 많을 때도 있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종목별로 보게 됐을 때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외국인의 수급도 우호적이진 않고요. 기관 역시나 14억 원 소폭의 물량만 소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양 시장에서 던지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 걸음 떨어져서 좀 경계감이 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종별 등락률은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업종별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SK하이닉스의 상승에 힘입어서 상승하고 있고 오늘 눈에 띄는 게 철강금속이 3% 이상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고요. 운수창고와 운수장비는 0.9에서 0.8%가량의 하락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업종별 등락률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운송, 장비, 부품 그리고 방송 서비스가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요. 오늘 제약 업종이 1.4%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JP모건 컨퍼런스에서 이렇다 할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 가운데 실망 매물이 좀 지속적으로 출회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상승률 상위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오늘 솔루스 첨단 소재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강합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는 20%, 우선주들은 22에서 28%가량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는데요. 전기차 캐즘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괜찮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소식 전해지고 있고 화인베스틸 같은 경우도 20%가량의 오름세, LS그룹주들 지난주에서 오늘도 시세 이어갑니다. 네트워크스가 18%가량의 강한 상승 나오면서 일론 머스크 향 훈풍이 좀 지속적으로 LS 그룹주들을 이끌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주 여전히 뜨겁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상승률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보게 된다면 현대임스가 14%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앞서 광고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던 모비데이즈가 13%가량, 세원물산, 현대차와 협력 관계에 있는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이죠. 오늘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10,000원 선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종목 상승률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자, 이제 종목별로 어떤 특징들 보고 계신지 두 분 말씀 하나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 대표님은 뭐가 좀 눈에 띄게 보이시나요? 네, 시작과 함께 또 강한 종목 중에 하나가 LS 네트워크스 같습니다. 지금 벌써 한 16%, 장중에 한 20% 이상까지 움직이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강했던 모습들 그대로 이어가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출발은 LS그룹의 모습들이 다 강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약간 저가 매수의 형태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PBR 0.5배 수준이라고 하다 보니까 좀 자유롭게 매수세가 좀 들어와서 주가에 대한 변화를 이끄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회사는 근데 LS그룹 쪽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전선 전력기기 사업과는 조금 동떨어졌습니다. 유통사업 쪽인 프로스펙스 그리고 또 도요타 수입 사업 이런 쪽들이 주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번 그룹사 관련된 쪽에서 강세 흐름들로 같이 연결되기에는 사업 구조가 조금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런 점들을 염두하시면서 그냥 조목적으로만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또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던 모습들이 주가에 대한 탄력들을 이끌어 가고 있는 모습들인데 특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사노피와 함께 2023년도에 또 어느 정도 임상 이상 관련된 성공적인 모습들, 폐렴 구균 백신이죠. 이쪽에 대해서 성공을 했고 게다가 이제 이번에 미국에서 FDA의 임상 3상의 승인들이 통과가 됐다. 그러니까 3상을 하겠다라는 쪽들이 통과가 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기대감이 좀 높아지면서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주가는 일단 레벨업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아직 후속 매수세가 그렇게 강하다고 보여지기보다 이제 3상 성공에 대한 변화까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은 걸린다라는 관점 쪽에서 역시나 직접 고점을 돌파하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조선 기자재 쪽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현대힘스입니다. 지금 힘이 참 좋네요. 그런 쪽에서 신고가를 돌파를 했고 오늘도 한 10%, 12% 이상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회사의 특징은 선박 블록 쪽 그리고 또 배관 쪽에 강점이 있다라는 쪽에서 그래도 HD 현대그룹 쪽으로 들어가는 물량과 함께 기대감이 높으면서 비교적 빠르게 주가 상승이 이어왔는데 하지만 또 자회사 중에 하나가 원하이테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용접용 산소, 질소 관련된 쪽을 공급하다 보니까 특히 용접은 또 조선업의 꽃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변화들이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같이 연결 실적에 잡힐 수 있겠다라는 쪽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탄력들이 최근에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일서 위원 종목별 흐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드밴스드 패키징 관련하여 여기서 이제 유리기판까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필옵틱스 장비주랑 그다음에 YC캠 소재주 지금 다시 한번 신고가 도전에 나서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스 리플로우 장비 관련하여 PSK홀딩스와 STI 얘기 드렸죠. 이런 것들이 지금 핵심주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신고가 종목은 아주 귀하다고 말씀을 드려서 파크 시스템즈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서 분계 일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신고가 종목이 계속해서 그 귀하다 보니 삼양식품 같은 것도 지금 또 신고가를 기록 지금 80만 원을 찍었습니다. 12월 달에 80만 원 정확히 찍고 내려왔거든요. 지금 76만 8천 원입니다. 삼양식품과 함께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소스를 전량 OEM으로 만드는 S&D까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조선주 이제 밸류체인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선 완성업체에서 HD 한국조선해양과 HD 현대미포. 자, 여기서는 1등주가 HD 현대미포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봉에서 일단 HD 현대미포가 20년선 위에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자, 그다음에 HD의 한국조선해양 말고 HD 현대중공업은 엔진으로 분류해서 보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엔진 1위이기 때문이죠. HD 현대중공업과 한화 엔진을 엔진주 2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엔진주가 가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실린더 라이너를 만드는 케이프가 당연히 따라오게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피팅과 LNG 본행제는 필수라고 말씀드렸죠. 태광과 성광밴드 중에서는 성광밴드가 우위에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카본과 동성화인텍 중에는 동성화인텍이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동성화인텍과 성광밴드의 2007년도 고점 20여 년 전에 고점을 돌파하는 것이 이번 조선주의 시세가 어디까지 확장될 것인가에 가늠제가 될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태광 성광밴드가 용접용 피팅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개장용 피팅인 하이로 코리아가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순환매까지 노리시는 분은 하이로 코리아를 또 먹으실 수 있는 순간이 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하나 엔진, 하나 오션은 따로 MRO로 빼서 비교를 하겠습니다. HD 현대 마린 솔루션과 하나 오션을 묶어서 보세요. 이 두 개는 군함 MRO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은 또 따로 떼서 볼 겁니다. 해양 플랜트 쪽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유가가 계속 급등을 하면 계속해서 오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렇게 삼성중공업, 예전에 대우조선해양 했던 하나오션, 그다음에 HD 현대중공업을 이번에는 HD 현대중공업은 하나 엔진이랑 묶어서 엔진주로, 삼성중공업은 유가 상승 수혜주로, 하나오션은
HD 현대마린솔루션과 묶어서 군함 MRO로 이렇게 섹터를 세분화해서 분류해서 여러분들 가져가시기 바라고, 아까 강관주도 마찬가지예요. 베이비 드릴 베이비 시추봉을 엄청나게 박을 겁니다. 거기서 필요한 송유광역 유종용 광관, 그거는 세아제강 그룹이 만들기 때문에 세아제강 지주가 아무리 해상풍력을 한다고 해서 트럼프가 해상풍력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고래를 죽인다고. 하지만 주력은 아직도 강관이라는 거, 이걸 명심하시면서, 아까 전력주도 마찬가지죠. 이제 행정명령이 나올 텐데 거기서 만약에 아까 말한 우리나라 전력주, 그리고 우리나라 무슨 조선주, 우리나라 강관주에 대해서 유리한 행정명령이 200개, 300개 중에 하나라도 걸린다. 그럼 그거는 대폭등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취임식 바로 다음에 있을 행정명령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아까 제가 말했던 밸류체인들 세부 분류하시고 세팅하고 총알 날리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취임식 그리고 행정명령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도 영향이 클 것이다, 파급력이 있을 것이다 라면서 종목군들 정리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두 분과 함께 오늘장 키포인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대표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시장은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수급이 외국인들 쪽에서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잘 버티는 모습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계속 관심은 돌아가는 순환매 섹터의 순환매 쪽에서 계속 포인트를 맞출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계속 지난주에 보여줬던 섹터론들이 계속 강화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걸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주 후반으로 가게 되면은 저희가 또 설 긴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된 섹터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또 포트 관리도 해가시면서 지금은 차라리 그냥 연휴 즐길 준비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주 후반에 좀 더 신경 쓰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섹터 압축을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긴 연휴를 앞두고 종목 정리도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신의원님께서는 키포인트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쾌걸조로의 신명나는 칼춤, 퍼레이드는 절정으로 치닫는다. 제가 조선 로봇, 쾌걸조로 포트폴리오 반드시 갖추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성황밴드 동성화이테,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대장주들이 결국 조선과 로봇주가 얼마나 갈 것인가를 스펙트럼의 확장세를 결정하는 가늠자입니다. 근데 이 폭등세, 관성의 법칙을 죽일 수밖에 없는 연휴를 앞두고 있다는 게 정말 아쉽습니다. 지금 시장이 안 좋으면 브레이크 걸려서 쉬는 게 난데, 이런 종목들한테 브레이크 걸리는 거는 시간이 아까워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죠. 관성의 법칙을 믿고 띄어쓰기를 하더라도 이어진다는 그 확신을 가진다면은 이런 강한 종목들, 조금 그 비중을 높이셔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주지시키기 위해서 쾌걸 조로 포트폴리오를 강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조선과 로봇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키포인트까지 선정해 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장 선발 종목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경국 과장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져오신 종목과 또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볼까요? 네, 오늘은 조선주인 HD 현대 미포를 가져와 봤고요. 투자 포인트 좀 몇 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이 이제 오늘로 다가왔고, 함께 행정명령에 대한 이슈가 일단 시장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선주에 민감하게 작용할 LNG 터미널 재개와 관련된 국내 조선사들의 강한 흐름은 일단 이어갈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미국 국적의 LNG선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국을 제외한 한국의 조선사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LNG 확장 정책의 수혜를 온전히 누릴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해상 경쟁에서 뒤처짐을 따라가기 위한 장기 플랜을 독려하는 미국 조선어 강화법이 올해 의회에서 발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또한 한국 조선사들에겐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조선 업종 내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HT현대미포는 4분기 컨센서스를 좀 비트하는 실적을 일단 시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선종별 믹스 개선 그리고 외주비 하락에 더불어서 환율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영업이익률이 4.5%까지 4분기에는 상승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LPG선들의 매출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는 효과로 인해서 수익성의 개선폭은 25년도에 두드러질 가능성이 일단 높아 보이고요. LNG 추진선 선대 확장에 따른 LNG 벙커링선 발주도 지속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 있습니다. 26년 예상되는 영업이익률이 9.7%까지로 증권가는 일단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마진율 15% 수준인 LNG 벙커링선의 수익이 인식이 되면서 26년도에는 영업이익률이 9.7%까지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만큼 펀더멘털 측면에 있어서도 HT현대미포가 상당히 좀 좋은 측면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선주 내에서 순환매 돌고 있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볼까요? 일단 기술적으로 큰 변동성 없이 일단은 다른 조선주에 비해서 이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 가격에서는 충분히 한번 또 지난주 조정이 조금 나왔기 때문에 현재가로 한번 매수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목표가는 일단 15만 원까지 정해드리고 손절 라인은 11만 5천 원까지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현재가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15만 원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조선주인 현대미포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네, 올 한해도 미국 증시를 주도할 7개 기술 주요 기업들, 이게 결국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M7 기업들의 여러 가지 기업 현황과 주가 전망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미디어스피어 강정수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7개의 기업들을 쭉 알아봐야 되는데 먼저 테슬라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그쪽에 이제 전문가시고 사실 테슬라는 올해 들어서도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주가를 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성 중에 여러 가지 로보택시나 전기차나 AI 기술 진전 등을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기간에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올해 로보택시 서비스가 상용화될 건지 아니면 AI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 이런 부분이 판매 시작이 될 건지 이런 부분이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도로주행 테스트를 또 통과해야 되는 이슈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좀 쭉 살펴주시죠. 네,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선은 로보택시 상용화 옵티머스의 외부 판매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예측되고 있고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어떠한 진술이나 발언들을 보게 되면요. 하지만 2025년 가장 중요한 것은 테슬라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론 머스크가 2024년에 예고했던 텍사스주와 캘리포니아주에서 비감독 즉 언슈퍼바이즈드에 대한 FSD 테스트입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라든지 테슬라의 성장의 모멘텀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옵티머스는 지난 2025년 1월에 CES를 맞이해서 일론 머스크가 인터뷰를 했었죠. 이 인터뷰에서 일론 머스크가 밝히기를 2025년에는 한 1000여 대 정도를 기가팩토리 테슬라 공장에서 사용을 하겠다. 그리고 외부 판매를 시험적으로, 그러니까 외부파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시험적으로 판매하는 거는 2026년에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일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테슬라가 이것을 일반 시판하기 위해서는 연간 생산량이 100만 대가 돼야지 경제성, 즉 저렴하게 판매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아마 이것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일론 머스크는 이번 CES 관련 인터뷰에서 2026년 한 50만 대를 생산한다고, 2027년부터죠. 한 50만 대를 생산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건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하여튼 올해 가장 중요한 것은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에서 진행되는 FSD 비감독 공개 테스트의 결과 여부가 테슬라 주가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게 단기적인 주류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사실 대세는 AI 기술 이쪽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떤 기업이든 봐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됐건 이미 주류로 자리 잡고 있는데, 또 AI 수요가 급증하면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이제 엔비디아 또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엔비디아 쪽은 지금 단순한 반도체 회사가 아니야. 우리는 이제 로봇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의지는 좀 내비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뭐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한 혁신 이런 부분은 좀 보이시는지 궁금했습니다. 네, 엔비디아도 레토릭이죠. 테슬라가 2024년 작년 7월 달에 우리는 자동차 회사에서 AI 로보틱스 컴퍼니로 전환한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반도체 회사에서 로봇 회사, 하지만 그렇다고 반도체를 버리고 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번 CES 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월드 모델 또는 물리 AI, 피지컬 AI를 공개를 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는 이것을 공개한다고 예고를 했었고, 이걸 실질적인 솔루션으로 이제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근데 이 지금 피지컬 AI 또는 물리 AI, 월드 AI는 2024년 12월 구글도 참전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로봇 산업에서의 가장 큰 주체는 중국을 제외한다라면 미국에서는 테슬라,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그리고 구글 또한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에 이 3파전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솔루션은 내놨고 이거를 연습시킬 수 있는 뭐 옴니버스의 플랫폼이라든지, 또는 작년 커넬 대학이라든지 뭐 이런 대학들과 12개 대학과 같이 만든 제네시스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소프트웨어 측에서는 준비들이 많이 갖춰져 있지만, 한국을 비롯해서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다양한 로보틱 회사들이 실제로 이것을 기술적 엔지니어로 구현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시간들을 과연 얼마나 땡길 수 있을까? 훈련의 소프트웨어는 만들어졌지만 상용할 수 있는 것은 엔비디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 회사들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로봇 회사들이 얼마나 속도감 있게 이것을 훈련시켜서 기계적으로 정말 손가락 하나하나를 움직일 수 있는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또 하나 앞서서 테슬라의 경우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봇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연간 생산량이 테슬라 입장에서도 100만 대가 돼야 된다는 것은 각각의 로봇 업체들도 최저임금 수준의 로봇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대량 생산된 규모로 가야 된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자동차 시장보다 한 30배가 큰 것, 그리고 지금에 있는 AI 반도체 시장보다도 훨씬 더 큰 시장이 이제 로봇 시장으로 열린다는 거고, 이 큰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어떠한 시장의 어떤 점유율과 포지셔닝을 취하는 것은 대단히 엔비디아의 앞으로 성장 방향성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이런 미래가 잘 제시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최근 뭐 바클레이즈도 목표 주가를 175달러로 네. 잡은 그런 흐름들도 있었는데, 주말 사이에도 많이 좀 회자된 부분이 있었어요. 계속 이런 이슈더라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미국 반도체 위탁 생산 제한과 관련해서요, 그 신규 규정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 내 사업이나 아니면 제품 판매에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쪽도 우리가 좀 살펴볼 이슈가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사실은 뭐 이건 바이든 정부 그리고 오늘 출범하게 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자체가 미국 기업의 즉 전체 판매량을 줄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엄청나게 큰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중간재로 팔리던, 중국에서의 완성제로 팔리던, 중국으로 판매되는 것들의 어떤 축소는 어떤 정치적인 제재에 의해서 미국 기업들의 매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고, 매출을 줄인다는 건 수익이 줄어든다는 거고, 수익이 줄어든다는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할 수 있는 R&D 비용도 줄어든다는 거고, 미래의 성장 가능성도 줄이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 위축시킨다고 볼 수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 엔비디아도 예외는 아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4년 7월 기준으로 해서 전체 매출에서 지금 차지하는,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공식적으로는 12%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과거 20%대에 비해서는 축소가 된 건 맞거든요. 그러나 워낙 엔비디아 자체가 시장성이 좋아지고 AI 칩에 대한 수요가 높다 보니까 이 전체 매출 규모로는 37억 달러 정도인데요. 이 2023년 대비해서 한 30% 정도 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엔비디아가 말한 대로 유의미한 관계를 맺고 있다. 즉 고성능 AI 칩은 수출하지 못하고 다양한 AI 반도체라든지 기자재는 수출하고 있지 못하지만 저가형 이런 보급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자체에서도 시장성도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은 예를 들면 틱톡 오늘도 이제 논쟁이 되고 있는 틱톡 금지 때문에 논쟁이 되고 있는 모회사가 바이트댄스인데요. 여러분 틱톡에서 가장 큰 시장이 인도네시아입니다. 미국은 두 번째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2, 3위가 브라질과 미국인데요. 이 인도네시아를 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틱톡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라든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에 엄청난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엔비디아 칩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그렇다면 바이트댄스도 궁극에서는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중국 본토로는 바이트댄스의 엔비디아의 칩이 안 들어가고 있지만 범아시아적으로는 들어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국 정부가 이것까지는 규제를 하지 않고 있어서 네. 엔비디아에게서 중국의 중요성은 여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아마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좀 기회도 있고 위기도 있다. 좀 이렇게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자신만의 충성 고객층을 탄탄히 하고는 있는 것 같고 몬토를 넘어서 이제 해외 시장에서 주류를 좀 잡아가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AI 기술 혁신이나 사물 인터넷이나 그리고 로봇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좀 갖고 있잖아요. 포트폴리오 네. 구축. 근데 올 한해 상황이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마존의 가치가 좀 가장 저평가되지 않고 있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에서는 아마존닷컴이라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죠. 한국에서는 하지만 아마존 AWS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존 AWS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1위 클라우드 기업이죠. 여기에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기업들 아마존 클라우드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든지 구글 클라우드에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라든지 AI 칩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자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AWS 입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2024년 기준에서 지금 추정되고 있는 카피탈 엑스펜디처가 750억 달러예요. 근데 이게 2023년 대비해서 2023년이 574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큰 폭의 증가했던 거고 2025년에도 계속 증가하는데 여러분 750억 달러라는 것은 우리로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개 기업이 투자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아마존이 AI 미래를 위해서 대단히 건실하게 투자를 하고 있다. 대규모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실제로 작년 11월에 노바라고 하는 자체 거대 언어 모델도 출시를 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클로드를 제공하고 있는 엔트로픽에도 되게 2차에 걸쳐서 대규모 투자를 했고 또 그 트리니움 2라고 하는 자체의 그 구글의 TPU 같은 자체 맞춤형 이 AI 칩 그래서 이제 마블 테크놀로지가 주가가 올랐죠.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AI에 투자된 부분들이 충실하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이 이제 아마존의 장점이고 아마존의 양점이라고 하고 또는 아마존의 도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잘 아시는 테무라든지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이죠. 미국에서 강력하고 유럽에 그러니까 지금 아마존에서 가장 큰 시장은 북미 지역하고 유럽 지역입니다. 근데 이 유럽 지역과 북미 지역에서 지금 테무가 너무나도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이 테무의 공세에 맞춰서 아마존도 아마존 하울이라고 하는 중국에서 만든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이 이제 아마존에겐 첫 번째 도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도전은 아마존에서 판매되고 있는 미국 아마존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체 제품의 50%가 중국산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거죠. 그렇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포괄적 관세를 매겨버린다면 이 아마존 같은 경우 되게 충격을 받게 되겠죠. 아무리 관세가 통화에 의해서 관세 효과가 100% 가격에 달러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위안화가 약화되고 달러가 강세가 되는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바로 가격이 큰 상승으로 올라가지는 않더라도 가장 일상적으로 미국의 중산층들이라든지 가처분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아마존에서 이러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아마존 매출에 큰 타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우선 스콧 베센트가 지금 현재 재무부 장관으로 내정이 됐는데요. 다행히 이 재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베센트 같은 경우 상무부 장관이 아니라 재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베센트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 관세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아마존이 예외가 될 수 있고 애플이 예외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 가능성 좀 낮지만 하지만 아직까지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관세 정책을 할 것인가 즉 포괄세 관세를 할 것인가 아니면 타겟, 특정에 대한 관세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포괄적 관세를 한다면 아마존은 마이너스 큰 손실을 좀 겪게 될 거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은 좀 우려스럽네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AI의 검색 이런 부분이 사실상 주요 리스크입니다. 오픈 AI도 있고요. 최근 막강한 경쟁력으로 떠오른 경쟁사죠. 퍼플렉서티 여기에 인기를 좀 날로 높아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구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무리 구글 클라우드라든지 구글
AI라든지 또는 양자 컴퓨터라든지 또는 구글의 웨이모라든지 다양한 신기술에 대한 투자가 있지만 구글의 전체 매출의 80%를 여전히 광고, 검색 광고가 차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구글은 검색 기업인 거고 검색 광고 기업인 거죠. 매출의 80%가 검색 광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10월부터 처음으로 여러분 구글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90%였는데 작년 10월부터 90%를 꺾였어요. 그래서 지금 89.5%, 88%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건 구글이 처음으로 90%를 시장 점유율을 만들어냈던 지난 20년 이후로 처음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되게 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이 부분을 대체하는 것이 지금 구글도 스스로 AI 개요 또는 AI 오버뷰스라고 하는 AI 검색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퍼플렉시티라든지 가장 지금 구글을 치고 올라오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빙보다도 가장 치고 올라오는 것은 오픈 AI에 있는 챗GPT에서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하면서 구글에서 검색을 하게 되는 경향성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구글이 AI 검색을 얼마나 이러한 공세에 맞춰서 자신의 시장 점유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든 아니든 중요한 건 광고 매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 없는가? 이거를 여러분들 반드시 좀 살펴보셔야 될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 기업 M7을 저희가 좀 살펴드리고 있는데 좀 공통적으로 모아지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AI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런 부분에 이제 원자력 투자도 노력으로 좀 기울여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대표적으로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이 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지속적으로 이슈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원자력 투자도 원자력 투자지만 재생에너지도 다 하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아리백에 다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요. 원자력 발전까지는 원래는 재생에너지 아리백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로비를 해서 원자력 발전을 지금 집어넣으려고 하죠. 여하튼 지금 국제 에너지 기구에 따르면 IEA에 따르면 지금 2023년 대비 2026년에 전력 수요가 정확하게 데이터 센터에 2배로 증가합니다. 2배라는 건 여러분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2배를 갖다가 단기간 내에 2, 3년 안에 마련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고요. 이때는 물불 가리지 않는 거죠. 재생에너지, 원자력, LNG, 가장 화석연료는 이건 이제 가리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특히 재생에너지, 원자력, LNG에 대한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는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전력망, 그리드가 대단히 낡았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교체 수요가 엄청납니다. 2배로 증가하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전력망, 이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기업들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력망 산업에 어떠한 기업들이 있는 것도 여러분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애플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시총 1위 기업인데 여기가 사실 작년 내내 매출이 좀 줄어드는 흐름들이 있었고요. 중국에서도 자꾸 좀 밀리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주가에도 좀 반영이 되고 있죠? 네, 반영이 될 겁니다. 2025년에 이제 애플이 이제 기대했던 거는 전체적인 투자자들은 애플 인텔리전스죠. 애플 인텔리전스가 아이폰에 대한 교체 수요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아이폰에 대한 추가 수요를 만들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애플 인텔리전스가 지금 아직 한국어로는 서비스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영어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다는 평가가 중심이고요. 아직 중국에서 애플 인텔리전스가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애플은 지금 중국에 있는 바이두라든지 중국 기업들과 협력해서 애플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꾸 애플 인텔리전스의 어떤 성능 향상이 기대치 이하라든지 출시가 지연됨에 따라서 아이폰 매출 자체가 지금 탄력을 못 받고 있는 것, 이것이 애플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사이에 중국의 비보라든지 하웨이라든지 샤오미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 거죠. 특히 하웨이 같은 경우 여러분 죽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트럼프 1기 행정부에 의해서 미국에서 완전히 철수된 금지된 기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모니라고 하는 자체 OS를 들고 나오면서 중국에서는 여전히 시장에서는 대단히 강력한 경쟁자로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에게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플은 중국 전체에서 일어나는 애플의 매출은 전체 애플의 25%입니다. 결코 애플은 중국을 무시하고 성장할 수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애플이 얼마나 중국에서 의미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 2025년에도 지켜보는 것이 애플의 기업 가치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올해도 주목될 미국 M7 기업들에 대해서 주요 이슈와 전략을 아주 숨바쁘지만 좀 명확하게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 미디어스피어 강정수 박사의 분석으로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네, 뭐 지난해 세계에서 수익률 꼴찌였는데 올 초반에 그래도 반전의 드라마를 쓰고 있는 한국 증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양시장이 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는 약간 아쉬운데 그래도 반도체에선 유력 입반, 원자력, 정책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가 오늘 시장을 리딩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고요. 잠시 후 마켓나우 2부에서 오전장 전략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